일단은 가장 많이 나오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하고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요렇게 커리를 따라가시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가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있잖아요. 기본반만 듣고 시험 칠 수 없나요? 영어 시작 집중반만 듣고 시험 칠 수 없나요?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느 학원을 가시건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가시던 간에 모든 수업은 이론 수업 다음에 문풀 수업까지 쭉 이 순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컴팩트하게 이것만 들어도 합격할 수 있다. 2달만 이론 들어보세요. 그럼 합격합니다. 라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가지고 와보세요.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을 시험 치시기 전까지 꼭 한 번씩은 다 들으셔야지만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법적으로 이거 다 듣고 오신 분만 시험 치게 해드릴게요. 이건 아닌데요. 여기서의 말하는 자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업을 다 듣지 않으시면은 절대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태예요. 우리의 상태가. 영어에 대한 우리의 능력치가.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다 따라주셔야 된다는 것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고 반소개를 간략하게 한번 하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베이스입니다. 저는 선생님 A부터 Z까지 알파벳 정도만 아는 정도예요. 저는 사실은 뭐 주어고 동사고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그런 용어 자체가 너무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100% 영어 시작 집중반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온라인 강의에서는 생기초라고 올라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을 들으시고 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영어에 대한 상식이 쌓이고 나면 기본 이론반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말 그대로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 이론반을 다 들어주시면 이제 심화 이론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기본에서 심화로 올라갔다는 건 좀 더 어려운 이론을 배우는 수업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핵심 기출 요약,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 자주 나왔던 것들만 핵심만 쏙쏙 뽑아서 같이 요약하고 문제를 푸는 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앞두고 나서는 이제 실전 동형 문제풀이로 가셔가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소위 양치기라는 문제를 많이 푸는 연습을 이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 건데요. 영어 시작 집중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시작 집중반.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이름이 영어 시작 집중반. 그래서 이걸 줄여서 뭐 영집반이라고도 학생들이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오프라인 이름이고요. 자, 일단은 이 반의 특징은 제가 단언컨대 약속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학원가에서 공무원 시험가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영어 수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선생님 있잖아요. 저는요, 비동사가 뭔지, 그리고 뭐 또 일반 동사가 뭔지 이런 거 잘 모르는데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예를 들어서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왜 주어라고 하는데 왜 동사라고 하는지, 뭐 이런 아주 기초적인 영어에 대한 상식을 배우는 수업이고요.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강하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땅바닥에요. 토대를 잘 지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험이에요. 왜요? 우리 시험은 사실은 영어가 아주 매우 어려운 수준의 영어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렇게 내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왜? 우리는 20분 안에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총 100분 안에 5과목을 다 풀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은 생각을 요하는 어려운 문제를 내면 그거는 납득이 안 가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려운 것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본기가 탄탄히 적혀 있는지 기본기가 머릿속에 잘 탑재되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렇게 여러분 잘 쌓아져 있어야지 이 위에 이런 것도 올리고요. 이런 것도 올리고요. 이런 것도 막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모든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히나 영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이게 없어요.
밑에 토대가 없고요. 그 위에 뭔가를 올리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 반에 올라가도 다시 무너지고 다시 무너지고 다시 무너지고 결국 무너진다는 얘기는 합격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기초를, 그러니까 기본을 무시하셔서 그래요. 기본과 기초는요,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라요,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필수예요. 그래서 영어 시작 집중반은 저는 초시생들이라면 무조건 들으셔야 되는, 특히나 내가 영어가 좀 취약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들으셔야 되는 굉장히 필수적인 수업입니다. 자, 그 다음 문법입니다. 우리가 문법은 어떻게 공부하냐? 물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어 동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문법부터 차근차근 배웁니다. 정말 걸음마 떼듯이요. 아주 세심하게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날리지 않고 굉장히 꼼꼼하게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무엇을 배우냐? 바로 구문 독해를 배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일단은 영어를 공부할 때 여러분 뭐부터 시작하셔야 되냐면 일단 당연히 문법은 아셔야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문법은요, 막 어려운 거 있잖아요. 뭐 부사절, 형용사절, 관계사절 이런 문법을 배우자는 게 아니고요. 수업을 들으려면, 영어라는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문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배워야지 여러분이 구문을 하시죠. 구문부터 해야 한다는 말은 어느 정도 영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고, 우리는 노베이스니까 문법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배우고 나서 이제 구문을 배우셔야 돼요. 근데 구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 시험 영역에는 독해가 있지 구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야, 무슨 구문이야, 독해부터 해야지, 야, 실전 감각 몰라?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문의 길이가 이만한 건 결국에는 문장이 막 이렇게 많이 적혀 있다는 걸 뜻하죠. 그러면 학생들이 나는 문장 읽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문단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당연하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계란 후라이도 못하는데 무슨 오믈렛이야? 무슨 계란말이야? 똑같은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이 문단을 구성하는 이 한 문장을 끊어 읽고 뭐가 필수한 거고 뭐가 필수인 거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를 걷어내는 작업을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문장의 구조를 읽히면서 해석까지 한 번에 쳐내는 공부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구문 독해입니다. 구문 독해가 단연컨대 가장 중요해요. 왜요? 이거를 잘하시면요, 문법도 같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독해 능력도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때는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보는 해석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강좌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비비안 생기초 문법 독해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문법은 이것을 배우고 독해는 구문 독해를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선생님 저는 그래도 주어 동사 정도는 아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비안 생기초 독해 과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수강하시면 되고, 저는 둘 다 듣고 싶습니다, 저는 문법 독해를 한 번에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한 번에 엮여있는 강좌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휘 얘기를 조금 할게요. 자, 어휘요. 어휘 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거는 제가 뭐 매일매일 1분 동안 계속 거듭해서 어휘 중요해요? 어휘 중요해요?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어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자, 여기서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 우리 시험에는 어휘가 두 종류가 존재하죠. 첫째, 뭐요? 물론 어휘, 시험 문제를 위한 어휘. 시험용료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시험에서 어휘 파트에서 출제되는 어휘라는 것은 어떤 어휘를 얘기해요? 그렇죠. 고난도 어휘겠죠. 그쵸? 물론 이런 어휘 있죠. 이거 공부하셔야죠. 근데 이거 말고요, 우리는 어떤 어휘요? 기본 어휘가 있어야죠. 기본 어휘는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준의 어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왜 기본 어휘를 요하냐? 여러분들, 우리 시험은 어휘, 문법, 독해 파트로 이루어져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휘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어휘 시험을 위한 어휘가 아닌 기본 어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문장을 읽어내야지 여러분 어휘 문제도 푸실 거고 문법 문제도 푸실 거고 독해 문제도 푸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야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면 되지 왜 기초 어휘를 공부하고 있냐?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왜요? 그런 학생들은 결국에는 독해 성적이 절대 오를 리가 없고요. 문법 파트에 해석이 안 돼서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 어휘,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문법과 독해 전반에서 전부 다 필요한 어떤 어휘, 필수 어휘들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언제 때요? 영어 시작 집중반 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커리큘럼 한 번에 쫙 보여드렸지만 영어 시작 집중반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심화 이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요. 물론 기본 어휘도 하겠죠. 근데 뭐 위주냐면 1번 위주의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위에 반 올라가셔가지고 그때 가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같이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 반에서 뭘 쳐내셔야 되냐면 위에 반에 올라가서 문법과 어떤 시험 어휘를 쳐내기 위해서 내가 그걸 소화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부분을 탄탄하게 다 마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보셔야 되는 어휘집이 뭐냐면 해커스 공무원 시작 필수 복화입니다. 말 그대로요. 시작할 때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말 그대로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이 복화책 정말 좋은 책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마주하게 될 대부분의 어휘가 이 안에 다 있을 겁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 다 봤는데 어휘 문제는 못 풀던데 당연하죠. 이거랑 이거랑 난이도가 다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문법에 나와 있는 단어라든지 독해에 있는 단어들을 아마도 다 보시고 해석이 쉬워지실 거예요. 어휘는요, 여러분, 지금도 얘기하지만 어휘 문제뿐만 아니라 문법과 독해까지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섹션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가장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더 무슨 얘기를 한번 드리자면 가산점이요. 일단 경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가산점이 없이 합격한 학생들이 거의 드물어요.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럴만도 한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면접관이고 내가 만약에 그 심판관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 두 분의 수험생이 있는데 둘이 점수가 다 똑같대. 체력도 그렇고 필기도 그렇고 다 점수가 똑같아. 근데 누구 한 명 가산점이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얘는 이 어려운 공부를 하면서 그 와중에 가산점도 챙겼네. 굉장히 성실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가산점이 있는 학생을 뽑겠죠. 그래서요. 그래서 가산점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 가산점을 여러분들이 기본반 올라가시고 심화반 올라가시고 특히나 심화반부터는 정신이 너무 없이 매일매일 너무 바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때는 여러분 스트레스가 막 많이 받아요. 그때는 여러분 가산점을 준비할 마음의 시간이나 혹은 진짜 물리적인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은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고민스럽고 힘들겠지만 팩트로 얘기하자면 영어 시작 집중반 들을 때가 가장 여유로운 시기예요. 왜요? 이때는 영어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무리 치셔야 될 게 가산점입니다. 내가 어떤 가산점을 보면 좋을까? 어떤 가산점을 딸 수 있을까? 그래서 딸 수 있는 가산점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기, 그리고 그것에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는 시기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가산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무엇을 하냐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GTLP고요. GTLP는 이제 영어 시험인데 우리 시험보다는 다른 유형의 시험인데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많은 학생들이 하는 게 뭐냐면 실용 글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인기 있는 가산점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GTLP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온라인 강의를 이미 찍어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충분히 단기간에는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뭐라고 적어놨냐면 합격까지 매달의 계획, 매일의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방학이나 뭐 어떤 숙제로 선생님들이 이런 계획표 있잖아요. 12시, 6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할 거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할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계획표 짜라는 숙제 아마 초등학교 때 해보셨을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공시생들에게는요. 왜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딱 정해지신 패턴을 살게 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오전에 수업 듣고 오후에 자습하고 오전, 오후 수업 듣고 저녁에 자습하고 다 비슷하게 살아요. 여러분들이 인강생 분들이라도 하루에 몇 시간 인강 듣고 몇 시까지는 공부하고 뭐 이렇게 되게 천편일률적인 어느 정도 짜여져 있는 틀 안에서 우리가 생활 패턴이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획이 없으시면은 내가 본능에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 오늘 조금 했으니까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한번 오늘 TV를 한번 볼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공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돼요. 자, 이거는 하루 계획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6시에 기상을 해서 7시까지 아침 먹고 통학 준비를 하고 8시부터 9시까지는 뭐 자습을 한 다음에 9시부터 1시까지는 수업을 듣고 이때도 수업을 듣고 뭐 오후 시간에는 뭐 자습을 하겠다. 근데 이 자습을 할 때 뭐 할 거냐면 수업 들은 거 복습할 거고 그 다음에 어휘할 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상세한 매일의 계획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짜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계획표를 보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짜여진 패턴 안에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요. 매달의 계획이요. 자, 제가 앞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합격까지 매달의 계획이라고 적어놨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내년 5월에 합격을 하겠어. 그럼 이때 여러분이 이미 시험을 친 거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앞에서부터 계획을 짜셔야 돼요. 자, 4월에는 뭐 할까? 3월에는 뭐 할까?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꾸로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약 커리를 다 따라가면 약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내가 오늘이 예를 들어서 6월 달이다. 그러면 6월 달이니까 7월 달에 뭘 하고 이렇게 앞으로 가시는 계획이 아니라 합격에서 거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시는 그 기간에서 거꾸로 넘어오시면서 매달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5월에 나는 시험을 볼 거니까 4월 달에는 문제풀이 반을 듣고 이때는 마지막 이론 정리를 해야겠다.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돌아가시면서 계획을 짜시고 이 계획에 따라서 굉장히 엄격하게 따르시는 생활을 유지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요, 처음 시작할 때 잡아놓으셔야지 앞으로도 그게 몸에 배가지고 힘들지 않고 익숙하게 그 패턴을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기본 이론반입니다. 여러분 영어 시작 집중반에서는 기초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영어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드디어 기본 이론반에 가면 뭘 하냐? 일단 문법은 시험에 나오는 문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거예요. 근데 굉장히 기본적인 이론만요. 자,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옛날에는 한때 우리 경찰을 예로 들면은 어떤 특정한 부분만 시험에 나온다라는 어떤 문법의 룰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근데 요새요. 그렇지 않던 부분들이 막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예요. 전치사 부분도 막 출제가 되고 옛날에 나오지 않았던 유형들이 막 출제가 되면서 기존의 어떤 요약집이나 어떤 컴팩트하게 공부를 하는 걸 좋아했던 학생들이 지난 2019년 1차 시험에서 많이 쓴맛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본반에서는요, 여러분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배우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영어에 대한 개념들을 다 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거기서 뽑아내셔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거꾸로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 이론반 때 다 넣는다.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개념을 기본반 때 다 배우게 되실 거고, 그 다음 제가 이때는 여러분들 뭐 하라고 할 거냐면 제가 외우세요라고 하는 포인트들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암기를 지금 쳐줘야 돼요. 왜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이 어쩔 수 없이 암기하면 풀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암기하면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쉬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기본반에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자, 온라인 강좌명은 비비안 경찰 영어 기본 이론입니다. 자, 교재는요, 해커스 기초 영문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어휘요. 어휘 여러분 필수 복화, 그러니까 이제 기본 어휘 다 마치셨으면 이제 시험으로 넘어오셔야죠. 그래서 해커스 기출 복화라는 노란 색깔
크다란 책 혹은 작은 책 두 개 사이즈만 다른데 이거를 여러분들 보시게 될 건데요. 자, 이 책을 여러분들이 혹시 있으시거나 아마 구매를 하시면은 여기서 데이 20까지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21부터는요, 여러분 고난도 어휘예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어휘가 잘 안 외워져요. 그럼 이 부분에서만 시험에 나오냐?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는 데이 1부터 20까지 굉장히 기본적이고 조금 어렵지만 필수적인 단어들을 시험에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의 어휘를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시는 게 기본반에서 마스터하셔야 되는 어휘 진도량이에요. 반드시 1부터 20까지는 꼭 다 끝내고요. 이것만 다 끝내도 여러분들이 단어를 몇 개 외우시는 거냐면 1000개를 외우시는 겁니다. 한 데이당 단어가 50개 적혀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20개라고 곱하면은 1000개가 나오죠. 물론 뭐만 얘기했을 때? 앞에 적혀있는 영어랑 뜻만 얘기했을 때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동의어까지 포함시키면 이것만 다 외워도 여러분들이 단어를 엄청 많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쉬워 보이지만 제일 어려운 파트가 바로 이 파트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독해는 빠뜨렸어요. 왜요? 구문하고 올라오셨으면 바로 독해 문제를 풀 수 있냐? 아니거든요. 왜요? 문법을 모르면 또 독해가 적용이 안 돼. 그래서 독해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필수 요소가 뭐냐면 문법과 어휘입니다. 그래서 어휘랑 문법이 어느 정도 기본반에서 다 되고 나셔야지 독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반에서는 제가 독해를 공부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는 가산점 마무리 지으셔야죠. 영집반에서 뭐 할지 좀 고민하셔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스타트 하셨으면은 이때는 가산점을 이제 끝내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심화 이론반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완전히 몰입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찬스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산점 마무리 짓는 거 기본반 때 끝내셔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 다음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주력 과목 선택하고 그 다음에 짜투리 시간 활용하는 습관 만들기라고 적어놨어요. 자, 일단 여러분 기본 이론반에 올라가셔서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하루 종일 수업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과목이 5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5과목을 전부 다 일주일에 수업을 하려면 수업이 예를 들어서 뭐 9시부터 13시 그리고 14시부터 18시까지 총 다 수업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결국 남는 시간 동안 이거를 다 복습하려고 치면은 뭔가 시간이 되게 부족한데 내가 복습할 시간이 없어 라는 고민을 모두가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기본반에서 5과목을 전부 다 마스터하겠다. 물론 굉장히 훌륭하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기본반에서 현실적으로 데이 1부터 20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외우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기본반 회독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을 한 2번에서 3회 정도 회독을 하면 이 5과목에 대한 기본 이론도 전부 다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집어넣을 수 있고 어휘도 그만큼 회독이 늘어서 데이 1부터 20까지 전부 다 마스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중에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기본반 1회독 안에 다 끝내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모든 과목을 다 그렇게 마스터하진 못한 것 같다. 그게 여러분 굉장히 첫째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러신 분들은 기본반을 한 2번 정도 들으시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또 하나 더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기본반 때 꼭 이거는 꼭 끝내야지라는 과목을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난 기본반 때 영어랑 한국사는 꼭 끝내야겠다. 나머지 과목은 그냥 수업을 한번 들으면서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익숙하게 개념만 좀 익숙하게 봐야지 라는 이런 주력 과목과 비주력 과목을 기본반 때 특히나 첫 달에는 그걸 좀 정하시고 그다음 만약에 여러분이 2번 듣는다 그러시면은 그 2번 달에는 내가 비주력 과목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추가해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좀 결정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또는 제가 얘기했지만 기본반에 가시면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수업을 듣느라고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누가 이기냐면요. 결국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이겨요. 쉬는 시간에 어떻게 쓸 거냐, 점심시간에 어떻게 쓸 거냐, 아침 통학 시간에 어떻게 쓸 거냐 이런 짜투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계획적으로 공부를 하셨느냐가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휘요.
어휘를 시간 내서 공부하시는 거 당연히 권장하는 사항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금 줄이고 싶으시면은 짜투리 시간에 어휘를 많이 보시면 돼요. 왜요? 어휘는 그냥 단순히 눈만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짜투리 시간에 어휘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만큼 어휘를 공부하는 시간의 양이 줄기 때문에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빨리 만드시는 것이 기본반 때 여러분들이 꼭 끝내셔야 되는 작업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심화로 갑니다. 자, 이제 기본은 끝났으면 여러분 이론이 다 끝났냐? 아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기본 이론에다가 더해서 어렵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어려운 파트 중에서 기출 위주로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어려운 개념들을 뽑아가지고 같이 배우고 그 다음에 또 기존에 배웠던 기본 이론 중에서 기출에 나왔던 파트들은 좀 더 파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잡는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심화 이론까지 반드시 꼭 들으셔야 돼요. 왜요? 이론이잖아요. 이론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꼭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반에서 배웠다가 거기다 추가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정리하시고 이해하시는 작업을 심화 이론반 때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서로 넘어가요. 그래서 크다란 빨간 색깔 책으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독해를 이제 드디어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문법과 이제 어휘가 어느 정도 기본반에서 회독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독해로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는데, 이때 독해는 뭘 하냐면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이 어떤 것들인지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독해라 함은 이런 문제들이 시험용 독해 문제로 나오는 거구나 라는 유형을 파악하고 그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배우게 되실 겁니다. 독해 교재는 기본이 아니라 기초로 갑니다. 자, 처음부터 기본서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기초 독해에서 조금 차근차근 올라가는 느낌으로 독해는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어휘 당연히 해커스 기출복화 기본반에서 또 여러분들 보셨던 거 합격하는 그날까지 계속 그 한 것만 끼고 사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저랑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1부터 20까지 하셨으면은 그 뒤에도 조금씩 봐주시면서 양을 좀 늘리셔야 돼요. 온라인 강좌명은 비비안 경찰 영어 심화 이론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휘량을 늘리셔야 되고 하루에 예를 들어서 기본반 때 하루에 한 50개에서 100개 외웠다. 그러면 이제 심화 이론 때는 한 200개 혹은 150개 이런 식으로 한 1.5배나 2배 정도로 단어량을 좀 늘리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반 중에 하나가 바로 핵심 기출 요약반입니다. 자, 말 그대로요 여러분, 문법은요 기출에 나왔던 문법만 또 한 번의 기출 문제를 쫙 정리하면서 압축적으로 문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요약적으로 우리가 시험이 좋아하는 것들만 싹 모아가지고 한 번에 문제풀이랑 같이 하는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각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관계사에서는 어떤 것만 나오더라. 조동사에서 이런 것만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이때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중요소를 파악하시면서 이거 위주로 공부를 하십시오라는 걸 배우게 되고 그걸 또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핵심 기출 요약반 때 하게 됩니다. 제가 기출에 나왔던 것만 골라서 수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시험 유형이 매번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랑 배우지 않은 개념이 나오면 그 문제를 틀려야 되는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기본반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도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선별해서 배우고 마지막에 그 중에서 뽑아내는 거를 이때 하셔야 돼요. 어휘요? 어휘도 마찬가지 여러분. 10개년간 여러분들이 출제되었던 기출 어휘 위주로 할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그 어휘가 어떻게 암기된 게 어떻게 문제에 나왔는지 문제를 같이 풀면서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는구나 라는 기출 어휘를 정리하고 암기하시고 풀이하는 것까지 같이 할 거고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셨던 기본반 때부터 계속 보셨던 기출복화는 쭉 같이 가주셔야 돼요. 독해요. 당연히요. 유형별로 기출을 정리를 해야죠.
뭐 주제 파악에서는 기출 문제가 쩍쩍쩍쩍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빈칸 추론에서는 이런 문제가 쩍쩍쩍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로 정리를 해서 그걸 한번 풀어보고 그 유형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도 결국 비슷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보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킬만 배우게 되면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는 시기가 바로 핵기반에서의 독해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스킬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구나, 정답을 고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강좌명은 비비안 경찰 영어 핵심 기출 요약반입니다. 교재는 해커스 경찰 최신 기출 문제집으로 진행을 하고요. 2009년도부터 10개년간의 시험이 전부 다 한 번에 모아져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마지막입니다. 무엇을요? 이론을 정리하는요. 기출에 나왔던 이론 중에 내가 아직까지 조금 습득이 덜 된 거나 혹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 부분을 같이 병행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론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때는 문제풀이까지 같이 동시에 나가주셔야 돼요. 마지막, 이제 시험 전에 여러분들이 뭐 하실 거냐면 실전 동형 문제풀이를 보시게 될 겁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양치기요.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학창 시절에 무슨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문제 많이 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이런 얘기를 선생님들한테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어를 전혀 못하는 학생들이나 혹은 영어 시작 집중반이나 아니면 기본반만 들은 그러니까 이제 막 이론의 단계를 시작한 학생들이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근데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문제풀이라는 건 여러분 이론이 전부 다 마스터되고 나서 스킬까지 배우고 그걸 적용하는 단계라서 맨 마지막에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막 집중하다 보니까 이론 공부를 뒤로 하고 나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근데 그거 못 풀고 계속 틀려요. 그럼 어때요? 사기가 저하되죠. 나는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리네. 영어는 나랑 안 맞나 봐. 이렇게 영어랑 멀어지게 되는 가장 큰 계기예요, 사실은. 문제풀이는 여러분 언제부터요? 심화 이론 다 듣고 나서부터 여러분들이 손대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이때는 진짜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위주로 이제 시험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실전 감각을 익히시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틀린 문법은 꼭 반드시 이론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동사의 종류 파트가 틀렸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틀린 문제를 보고 어디로 돌아가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보셨던 기본서로 돌아가시면서 그 파트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내가 동사의 종류를 틀렸는데 기본서로 돌아가서 동사의 종류 문제를 풀어봤더니 다 맞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틀린 거는 아마도 잘 안 보여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사의 종류를 실전 문제에서 풀었는데 잘 모르겠어서 기본서로 돌아갔어요. 근데 기본서에 있는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이론이 덜 된 거예요.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시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이론을 다 알고 있는 건지 체크하시는 거.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다 그러면 마지막 암기까지 꼭 마스터하셔야지 시험장 가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휘책, 해독을 늘리셔야죠. 왜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험이 곧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출 어휘 정리한 거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안 외워졌던 단어까지 한 번에 여러분들이 치는 연습을 이때 하셔야 됩니다. 잘 안 외워지는 거 매일 보셔야 돼요. 독해, 감이 중요합니다. 왜요? 결국 영어도 언어예요.
언어는 감이 어느 정도 붙으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따라갑니다. 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 독해는 하루에 5문제씩 꼭꼭꼭 내가 잘 못하는 부분 보시면서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몸이 기억하게끔. 교재는 실전 동형 모의고사로 진행을 합니다. 실점처럼 공부하셔야 됩니다. 타이머 키셔야 되고요. 시간 재시면서요. 긴장하시면서 푸셔야지 시험장에서도 편안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 각 파트에 대해서 공부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어휘입니다. 어휘요. 학생들이 가진 가장 큰 고민인 거 저 알고 있어요. 왜요? 어휘는 해도 해도 안 돼요. 해도 해도 쌓이는 느낌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 1을 외웠어요. 그래서 오늘 외웠을 때 예를 들어서 50개 중에 한 40개 외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일 데이 2를 외울 거니까 내일 데이 2로 갔어요. 근데 혹시나 하는 바람에 데이 1으로 넘어왔어요. 그랬더니 웬걸? 나 어제는 40개 분명히 다 외웠는데 오늘 보니까 한 20개밖에 기억이 안 나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도 안 하고 이걸로 넘어갈 수 없으니까 다시 데이 1 봐야겠다. 그럼 여러분 어떤 현상? 절대 진도가 안 나가져요. 그럼 여러분 왜 학창시절에 수학의 정석의 앞에 집합부분만 새까만 거랑 똑같아? 데이 1만 매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왜요? 어휘는 원래 여러분 휘발성이 강한 파트예요. 왜? 그냥 무작정 외우는 거 아닙니까? 안 돼요. 안 외워져요. 그리고 오늘 외워도 내일 되면 까먹어요. 왜요? 안 봤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휘는요. 한 번에 몰입돼서 굉장히 시간을 중요하게 투자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법도 물론 있는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은요. 매일 반복적으로 자주 보는 게 좋습니다. 왜요? 어차피 봐봤자 까먹으니까 자주 쳐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더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뭐요? 오늘 예를 들어서 데이 1 봤는데 반밖에 기억이 안 나?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용감하게 데이 2로 넘어가시는 용기. 그리고 또 하나 더 내가 이거를 날려먹었다고 해서 까먹었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는 용기. 이거 두 개가 어휘할 땐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문법이요. 문법은요. 파트별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뭔지를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중요한 거 뭐냐면 구조화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압축된 거 되게 좋아합니다. 간단하게 요약돼 있는 거. 당연히 그거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요 그거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왜?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은요 시험에서 나온 모든 문제를 맞추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잘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have라고 봐봐요. have 하면 여러분 떠올라야 될 게 몇 개가 있을까요? 자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일반 동사다. 비동사 아니다. 일반 동사다. 두 번째 또 have가 뭐가 있죠? 가지다의 뜻이 있다. 이때는 삼형식 동사다. 그 다음 세 번째 조동사의 have도 있는데 맞아. 조동사 have to도 있더라. 뭐뭐 해야 한다 이 뜻도 있다. 그 다음 또 have 하면 또 뭐도 있냐면 have pp 그러니까 현재 완료 시제 할 때도 우리가 have가 나오더라. 그 다음 또 마지막 have 하면 또 뭐가 있냐면 사역 동사가 있지. 시키다라는 have가 있지. 이렇게 5개가 다 떠올라야 돼요. 근데요 요약집이나 이런 걸 공부한 학생들은 하나만 떠올라요. 이 중에서. 근데 시험에서 이 중에 여러분 하나만 물어보냐? 아니 다 물어봐요. 물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있고 제일 적게 물어보는 게 있겠죠. 근데 다 물어봐요. 근데 이거를 부분적으로만 공부하신 분들은 구조화가 안 돼 있어서 시험지를 보면은 무엇을 물어보는지 파악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파트별로 중요한 것을 총망라하는 작업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휘를 기본이랑 심화반에서 다 끝내시면요. 책 읽듯이 하루에 몰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책 읽듯이 읽어내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3페이지에 나온 일반 동사, 5페이지에 나온 일반 동사, 20페이지에 나온 have to의 have
뭐 이런 식으로 120페이지, 360페이지 쭉쭉쭉 나온 have를 하루에 몰아서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 내가 맨 마지막에 배운 have가 아니라 앞에서 배운 have도 있었지 라는 구조화가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섞어서 내는 문제, 우리 문법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은요, 여러분 암기가 당연히 우선이고요. 그리고 구조화하는 작업까지 꼭 하셔야 됩니다. 독해요. 독해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휘와 문법이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유형입니다. 매일 꾸준히 하셔야 돼요. 습관입니다. 왜요? 독해는 언어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푸시면서 하루에 한 문제도 좋아요. 물론 심화반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도 좋고요. 세 문제도 좋고요. 5문제도 좋아요. 조금씩 매일 푸시면서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요. 여러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기 첫 번째로 적어놓은 게 뭐냐면 조급해지지 말자입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 시험이라는 것은요. 어떤 직렬이든 다 2개월 안에 끝낼 수 있는 이런 단기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어학시험처럼 뭐 토익이나 지처프나 이런 것처럼 단기간에 빨리 끝낼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적어도 6개월, 10개월, 1년, 2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하시는 상당히 까다로운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는 단기에 붙었다던데 당연히 단기에 붙었다라고 광고하겠죠. 근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되냐라는 거예요. 평균 수험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들 오래 걸려 해요. 근데 우리가 훅 하다 보니까 뭐해? 빨리 붙었다라는 사람한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 6개월 안에 붙어야 돼. 막 4개월 안에 붙어야 돼. 스스로를 막 몰아붙여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는 기본반을 들었어. 물론 기본반 듣긴 들었지. 근데 내가 잘 몰라 사실. 기본반 때 다 소화 못한 것 같아. 근데 나는 6개월 안에 붙어야 된다는 생각에 다 소화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화로 올라가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그 위에 뭔가를 얹을 수 있어요? 그럼 심화반도 날리는 거예요. 근데 난 6개월 있다 붙어야 되니까 심화 끝나고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떨어지죠. 6개월이라는 시간은 끝났어요. 왜냐면 한 수업이 보통 2개월 동안 진행이 되니까. 근데 내가 붙었냐? 안 붙었어. 그럼 여러분 시험 떨어지셨죠? 그럼 어디로 가요? 다시 기본반으로 가요. 그럼 이 무슨 시간 낭비입니까? 여러분들은 현실 가능한 목표를 잡으시고 스스로 빨리 해야 돼가 아니라 꼼꼼하게 잘 해야 돼. 잘 다지고 가야 돼.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가야지 안 돌아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아까랑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언제 우리의 의지대로 됐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지대로 됐다면 아마 저도 그렇겠죠? 저도 다이어트에 아마 맨날 성공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평범하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뭐 천재도 아니고 뭐 IQ가 막 180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능에 이끌릴 수밖에 없고 편한 거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의지한테 져서 그래. 의지가 약해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계획 따라요. 이성적인 거에 따라가셔야지 감정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매일 매달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거에 맞게 따라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 더요. 아까 저희가 얘기한 거랑 또 일맥상통해요. 여러분들 문풀 그렇게 좋아하시면 안 돼요. 문제풀이.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2가지요. 뭐냐면 옆에 있는 수험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꼭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선물을 2가지를 하십시오. 첫째요. 문제풀이집을 하나 사주십시오. 둘째요. 어휘책을 하나 사주십시오. 이거 2개가 떨어지는 불합격의 가장 큰 지름길이에요. 뭐냐면 내가 아직까지 기본기가 안 돼 있는데 여러분 문제를 풀면요. 혼란스러워요. 대혼란이 찾아와요.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니에요. 안 돼요. 다 망쳐요. 또요. 어휘요. 어휘책 하나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두꺼운 해커스 기출복과 하나면요. 충분해요.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정말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좀 외우다 보니까 좀 지겨워. 안 외워지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랑 안 맞나 봐. 책을 바꿔야 돼. 책 새로 사요. 그럼 여러분 기존에 외웠던 거 다 날라가거든요.
그렇게 계속 책가리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축적돼 있는 지식은 다 날아가고 없다고요. 산산분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에 맞게, 그 커리에 맞게 그때 해야 되는 것만 마스터하시면 충분해요. 그래서 수준에 맞는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남들이 다 따라가니까 나도 가야지. 나 이거 잘 모르는데 그냥 올라가야지. 커리가 있으니까. 어쨌든 수업은 들었으니까. 수업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져가셨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공부량이랑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축적된 지식의 척도를 가지고 커리큘럼을 짜셔야 됩니다. 또요. 스스로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다 라고 적혀있죠. 이게 뭐냐면 공부하다 보면요. 지쳐요.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특히나 한 4개월 정도 하고 나면은 해도 끝이 없네. 너무 힘들다.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스스로에 대한 의심도 막 들고요. 나는 뭐 내 주제 이렇게 자책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을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사실 경쟁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를 할 수 있어. 나 이때까지 잘해왔잖아. 포기하지 말자.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돼 하면서 스스로를 도닥여 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으셔야지 장기전이란 싸움에서 결국 승리를 합니다.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요. 우리 어떤 심리가 있냐면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우리 영어라는 건요.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지가 않아요. 내가 공부한 만큼. 어떻게 오르냐면요. 이렇게 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적이 한번 오르죠? 되게 찌끔이요. 여기서 성적이 한번 오르죠? 되게 찌끔이요. 그리고 어때요?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가죠. 이게 영어 상승의 원리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죠. 이게 언제까지냐면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내가 공부를 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원래 그래요.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 이제 올라가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난 6개월에서 8개월이나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네. 너무 힘들다. 지쳤어. 포기. 영어는 나랑 안 맞나 봐. 그러면 다른 과목부터 해야겠다. 다른 과목 해요. 근데 여러분 어휘 오늘 배웠던 거 내일 기억 안 나죠? 똑같아요. 다시 돌아오면요 여러분 난 6개월이랑 8개월 동안 그래도 했는데요. 이거 다 돌아가요. 그럼 다시 원상 복귀. 그럼 그만큼 어때요? 수험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점수가 오르지 않아도요. 약 8개월 동안은 지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요? 조금 남았어요. 이제 성적 오를 때까지. 조금. 이제 곧 될 거예요. 지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이때 여러분들이 슬럼프가 찾아와요. 근데 제가 말했죠. 이때 포기하는 사람은 결국 불합격합니다. 그리고요. 수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다시. 이때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스스로를 응원해 주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는 분이 결국 합격하고요. 결국 단기에 끝내요. 슬럼프 꼭 찾아옵니다. 모두에게 다 찾아와요. 왜요? 우린 인간이니까요. 이때 여러분들이 잘 버티셔야 됩니다. 어휘요? 인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안 돼도 매일매일 하셔야 되고요. 원래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하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원래 잘 까먹어요. 대신 여러분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하자면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기 전에 결국 한 권의 기출복화만 보실 거기 때문에 한 책만 보잖아요. 근데 그걸 한 약 10개월 이상까지 계속 그것만 볼 건데 여러분들이 보통 합격생들이 한 책을 한 20회독 정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20회독을 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1회독부터 한 5회독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한 번 한 번 보기까지가. 왜냐면 봐봐요. 책을 보면 표제어도 있죠? 근데 그 옆에 뜻도 있죠?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또 동의어도 있죠? 그 다음에 예문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익숙해지기, 이거 익숙해지기, 이거 익숙해지기, 이거 익숙해지기. 4번까지는 여러분 다 하나하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 4, 5회도까지는
어휘가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근데 이거 한번 끝내고 나면은 한 5회차부터는 여러분 속도가 확 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루에 막 데이 10까지 보고 그래요. 실제로 학생들이. 그래서 어휘는 여러분 한 5회독 할 때까지는 참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커리큘럼을 설명을 하면서 각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많은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은 불필요한 정보들과 옳지 않은 정보들 속에서 많이 헤매요. 그래서 상담도 많이 하고요. 고민거리도 많은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게 거의 대부분 제가 이때까지 받아왔던 수험생들의 질문을 다 총합한 가장 많이 나왔던 상담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쉽지 않은 시험을 하겠다라고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간절하신 꿈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조금 있으신 수험생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목표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소중하고 꼭 이루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정말 바닥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요 약속하자면요. 영어 시작 집중반에 보통 그런 학생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수강생분들이 영집반을 듣고 나서 기본반을 올라가고 쭉쭉쭉 커리를 탈 때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제가 영어 시작 집중반을 듣고 나니까 정말 영어가 보이는 기적을 맛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위에 반부터 선생님을 수업을 듣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었고 잘 해서 합격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줘요. 그만큼 여러분 바닥부터 합격까지 그 기적이 정말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만 하면요. 잘 따라만 와주시면요.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요. 그 몇 가지가 뭐였어요? 어휘는 인내심. 둘째, 지치지 않으셔야 된다. 장기전이다. 그 다음 또 수준에 맞게 공부하자. 이것만 기억하셔서 잘 따라만 와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 여러분들이 내리셨을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찬찬히 따라오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 기간까지 제가 다방면으로 여러분들의 합격을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수업을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내가 어휘가 왜 어려웠는지 어휘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 이런 팁을 조금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마련을 해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공부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 커리큘럼의 소개에 대해서 여러분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